짜증나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땅을 받은 이 농민들은 정말 막 김일성 장군님 만세 막 진짜 이거는 우리 민족을 위해 뭐 구세주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막 그 칭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탈린이 북한만 이렇게 그 공산주의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남한에 있는 공산당까지 지도를 해서 남한에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946년 7월 이 무렵에 박헌영이가 김일성이하고 같이 다시 이제 모스크바로 갑니다. 1945년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군함 타고 원산으로 도착하기 3주 전 9월 초에 김일성을 면접을 봤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련이 서울에다가 영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46년 6월까지 소련의 그 서울 영사관에 있는 정보팀에서 김일성보다는 뭐 박헌영이를 지도자로 내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보고가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막 이 소련군이 시키는 대로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그 내용이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름이 정말 너무 무식한 거예요. 뭐 공산주의가 뭔지 뭐 스탈린의 뭐 교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야. 이게 너무 무식해서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러면 두 놈 다 데려와. 그래가지고 1946년 7월 달에 김일성하고 박헌영이 다시 모스크바로 가서 다시 면접을 봅니다. 그때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그 북한 공산당은 김일성 영도하에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제 지도자 문제는 일단락이 돼요. 그리고 박헌영에다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남한으로 돌아가서 미국 정책의 부당함을 규탄하고 폭로하는 강경책을 시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루스벨트가 히틀러라는 아주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로도 좋으니까 소련의 힘을 빌리자 그래가지고 소련 스탈린하고 동맹을 맺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은 또 흥미롭게도 독일, 일본, 이탈리아라는 이 소위 말하는 국가사회주의적인 이런 그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소련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루스벨트가 진짜 스탈린이 이렇게 정말 악마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좀 궁금해요. 이걸 연구하신 분이 누구냐면 원광대학교에 계시는 이주천 교수가 루스벨트의 친소 정책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루스벨트가 한국판 노무현이었다. 엄청나게 스탈린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에 대한 완전한 무장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캠필비라든지 도널드 맥클이라든지 이런 캠브리지 출신 영국 간첩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군인, 과학자, 공무원 이런 사람들 다 매수해가지고 다 간첩으로 만들고 엄청난 정보를 빼내가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 책에 연구가 되어 있어요. 루스벨트는 정말 뻘짓을 세게 했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맹관계였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후에 이제 세계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 스탈린 입장에서 보면 저 미국 놈들 나쁜 놈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동구권 전부 다 공산화 시키지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으냐 이러는 와중에 스탈린이 미국을 공격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이 무렵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런던에서 열린 외상회담에서 일본의 그 전후 통치에 참여하는 거 거부당하고
그리고 리비아에 항구 얻는 거 이런 거 다 거부당하고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단독 그 공산정부 수립하고 그리고 팔로군 30만 명을 만주로 보내가지고 만주에서 이제 국군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지니까 이제 장개석이가 아주 뭐 그 미군 무기로 무장을 한 그 신형 군대를 보내가지고 공산당 군대에 이제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공산당 군대가 패해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북한 지역으로 다 철수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부상자 치료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스탈린이 이제 야 미국이 장개석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엿먹이니까 우리도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라고 해서 박헌영에게 너 가가지고 공산당 동원해서 미군 공격해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게 바로 신전술이라는 겁니다. 요 신전술이 지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로부터 두 달 후에 철도 대파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10월 1일 날 대구폭동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철도 1946년 9월 23일 날 이제 철도 총파업이 일어나는데 이 철도 파업과 대구폭동은 명백하게 스탈린의 신전술에 의한 조선에 있는 공산당들이 미 군정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남한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남북한 관계만 들여다보면 야 이건 뭐 그냥 박헌희가 뭐 이렇게 좀 일으켰나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동북아 관계사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부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대사를 우리가 접할 때 절대 그냥 남북관계라든지 우리의 입장만 들여다봐가지고는 절대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혀서 동북아 관계사라든지 글로벌 전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역사를 들여다봐야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일국사 중심으로 된 국사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행정부도 이제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북한에서는 국회를 최고인민회의라고 그래요. 이제 이 최고인민회의라는 국회를 만들기 이전에 북한에도 우리가 이제 그 재헌국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1948년에 5월 10일 재헌의원 선거를 통해서 재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헌의회에서 그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리고 재헌의회는 임기가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그 선거를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북한도 우리의 재헌의회에 속하는 그런 이제 의회를 만들어요. 만드는 과정에서 선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다 그냥 보통 선거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출마를 해서 뭐 누구 이런 식으로 투표하는 형식으로 됐잖아요. 그 당시에 문맹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름만 써놓으면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저 사진 위에다가 작대기 하나, 작대기 2개, 작대기 3개, 뭐 작대기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글 모르는 사람도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되지? 그러면 뭐 작대기 3개 찍으시면 됩니다. 오늘날 기호 1, 2, 3번의 그 원류가 그겁니다. 지금쯤이면 그런 거 다 없애도 되는데 기호 1, 2, 3번은 왜 그렇게 지금까지 써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80% 정도 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하다 보니까 뭐 신익희, 뭐 김두봉 이렇게 이름을 쓰면 뭐예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작대기 1 하나, 작대기 2개 한 게 우리나라 지금 기호 1, 2, 3의 원료예요. 지금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기호 같은 거는 좀 없앨 때가 됐는데 왜 안 없애는지는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사전에 공산당들이 사전에 이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후보자는 한 명만 냅니다. 한 명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 한 명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흑백함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 흑백함 선거를 할 때 흑함에다 넣는지 백함에다 넣는지를 감시원들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스탈린식 선거랍니다. 이렇게 선거를 했어요. 우리 선거하고 북한이 분명히 얘네들 선거를 하긴 했습니다. 우리도 선거위에서 그 재헌의회를 그 선출했다 이렇게 자기네들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흑백함 선거였다라는 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더 얘기를 안 하는 거는 흑함에 넣는지 백함에 넣는지를 감시원들이 감시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안 해. 근데 그 당시 문헌을 읽으면 뭐 중앙일보에서 쓴 조선인민공화국 뭐 이런 거 책 보면 그 당시 거기 투표했던 사람들이 다 증언이 나와. 나는 저 반대하면 넣고 싶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이 계속 쳐다봐가지고 할 수 없이 찬성하면 넣었다 막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듭니다. 인민회의 수립부터 실행계획, 대회 진행, 의사 일정, 심지어 정당 의석 배분 문제, 의원들의 출신 성분별 구성 인원 숫자까지를 다 소련 군정이 소련 공산당 당 중앙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재가를 받은 걸 가지고 시행을 해서 그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스토커프 일기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따 저기 휴식 시간에 얼른 좀 받아가지고 보세요. 그래 이게 선거예요? 이게? 모스크바 당중앙에 재가를 얻은 북조선 인민회의 의원은 명단 하나하나를 다 소련 군정 지도부가 결정을 했고 그 소련 군정 지도부가 결정한 거를 다시 이제 모스크바를 보내서 모스크바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소련의 재헌의회라는 것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게 자꾸 이제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당시 굉장한 혼란이 있었잖아요. 뭐 재헌의원 선거할 때 제주도에서는 막 4.3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제주도는 재헌의원 2명을 뽑아야 되는데 4.3 폭동 때문에 재헌의원을 못 뽑아가지고 그 결혼으로 놔두죠. 뭐 그런 뭐 아픔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민의가 담긴 선거를 통해서 재헌의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헌법도 제정을 하고 초대 대통령도 선출하고 북한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이제 재헌의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재헌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헌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는 거고 수상을 뽑는 거고 이런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시죠. 1948년 7월 9일에서 10일까지 북조선 인민회의가 제5차 회의에서 인민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기초해서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만들기 위한 대의원 선거를 8월 25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이 남한에서 남노당을 중심으로 지하 선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남한인민 대표 1080명이라는 사람이 해주로 가서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를 열어가지고 남쪽 대의원 360명을 선출하는데 이 360명은 거의 전원이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만 선발을 한 거죠. 북한에서는 8월 25일 날 유일 후보제 흑백함 선거를 유일 후보제 선거라고 합니다. 통해서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서 실시하면 뭐예요? 다 소련 군정이 정해준 사람을 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걸 중인 환실이 하니까 뭐 그냥 이놈해 하면 되는 걸 이렇게 그냥 해서 북쪽 대표 212명을 선출해서 남북 대표
대의원 572명으로 최고인민회 우리의 그 재헌 국회를 구성을 합니다. 남한의 재헌의원 그 구성하는 거하고 북한의 재헌의원 구성한 게 어떻게 다른지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국회를 그 소련의 뜻대로 구성을 합니다. 자, 헌법은 더 웃겨요. 소련 군정이 1947년 말에 그 소련 그 국호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이미 정했습니다. 최고인민회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소련 군정이 정한 겁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법률 전문가들에게 동유럽 위성국을 창설할 때 작성한 헌법을 참고해서 북조선 헌법을 초안을 합니다. 이 초안을 소련 외무성하고 소련 공산당에 보고를 해가지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에 평양의 소련 군정에 지정을 해가지고 1948년 2월 초에 헌법안이 완료가 됩니다. 자, 북한의 헌법을 만드는데 북한 사람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데 미국의 국무성에서 미국 헌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준 것을 번역을 해서 이거를 그 대한민국 헌법으로 만약에 제시를 했었다 그러면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1948년 4월 24일 날 소련 공산당 정치국이 북한의 헌법 문제에 대하여 라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날 모스크바 교회에 있는 별장에서 스탈린 별장입니다. 스탈린과 몰로토프 외상, 그 다음에 지다노프 서기, 그리고 주 북한 소련 대사를 역임하는 스티코프가 참석을 해서 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북한 헌법과 그 이후에 국가 건설에 관련된 내용을 결정을 합니다. 4월 24일 날. 그래서 여기서 뭐 스탈린이 야, 그 헌법 내가 보니까 뭐 제 2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2조하고 12조인가 뭐 두 개를 좀 더 세게 고쳐. 그래가지고 고쳐가지고 김일성한테 줘요. 그게 북한 헌법이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저 남한에서도 이제 뭐 5월 10일 날 재헌의회 선거를 해가지고 뭐 재헌의회를 하고 쟤네들도 정부를 구성하고 뭐 이럴 테니까 남조선에서 먼저 그 정부 수립을 선포한 다음에 저놈들이 다 저기 단독 정부를 만들었다 나쁜 놈들이다 하고